토평고 1학년 시험에 레버리지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혹시 이거 무슨 뜻인지 아니? 저번에 설명했다고 했으니까 기억이 나야죠. 무슨 뜻이야? 이용하다라는 뜻이 이용하다. 네? 자, 근데 원문의 단어가 이게 아니었었어. 원문의 단어는 use였나 아니면 exploit이었나 이렇게 쓰였거든요. 자, 원문에서 use, 사용하다 또는 exploit, 이용하다 이런 단어가 나왔었는데 이걸 보기에서 레버리지로 바꿔서 쓸 수 있었어야 했어요. 물론 주관식이었으면 솔직히 이거는 맞출 수가 없고요. 주관식이면 선생님들도 못 맞췄을 거야. 왜냐면 레버리지 자체가 이용하다라고 직관적인 뜻은 아니거든요. 뭔가를 활용해서 더 많은 이익을 취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물론 학교에서 배우긴 했었대. 담당 강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얘기는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 말인 즉슨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게 뭐냐? 출제자는 선생님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학원 선생님이 아니라 출제자는 학교 선생님이기 때문에 학원 선생님을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거지. 그치? 그러면 학원 선생님들한테 더 많은 도움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 강조하셨던 내용들을 전달해 주면 되죠. 전달해 주셨으면 아마 이것도 강조해서 알려주셨겠지? 그래서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공유해 주셔야 된다 정도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족보 마지막 수업입니다. 드디어 지긋지긋한 여정이 끝납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수업이 끝나면 이제는 서술형 훈련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다미도 어느 학교를 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훈련을 마치고 나면 서술형 정말 자신 있게 될 겁니다. 근데 힘들 거예요. 엄청 힘들고 지루해요. 왜냐면 이 서술형 수업은 뭔가를 가르쳐 드리는 수업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막 뭔가 정보를 배우고 필기를 하고 시험을 봤잖아. 자, 근데 저희가 서술형 수업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계속 배열해보고 계속 이거저거 넣어보고 문장 이게 들어갈까 저게 들어갈까 고민하고 이런 것만 있지 제가 새로운 정보를 알려드리는 수업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재미가 없고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잘 버텨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지? 2달 혹은 3달 동안 열심히 하시고 올라가시면 누구보다도 잘하게 될 겁니다. 알겠죠? 이번 겨울방학 때 영어를 끝내버립시다, 여러분들. 자, 먼저 토평고 기출분석 페이지를 펴주세요. 자, 토평고 기출분석 페이지 보시면요. 자, 2023년 1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글의 흐름이야. 자, 글의 흐름은 4문제 출제됐고요. 이 흐름 문제가 뭐냐면 사실 다른 학교에서는 요 유형 별로 안 내거든. 수능 1학년 모의고사 풀어본 친구들은 알 텐데 흐름상 어색한 것은을 고르는 문항이에요. 되게 쉽거든요. 어떻게 풀라고 했었지, 지수요? 처음 보는 문장 고르면 답이에요. 우리가 2달 내내 공부했던 지문이 아닌 지문 중에서 2달 내내 공부한 지문에서 이상하게 생긴 문장이 있어요. 처음 보는 문장. 그게 정답입니다. 사실 되게 쉬운 유형인데 4개나 출제가 됐고요. 자, 그리고 어휘 문제도 4개 출제됐고 어법은 사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비중이 적네요. 2문제 출제되었고 대입학. 자, 대입학이라는 건 주제, 요지, 주장, 제목을 묻는 문제인데 타 학교들은 대입학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토평고는 대입학이 별로 안 나오지. 빈칸 추론, 특히 흐름 문제를 중요시 여기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학교들은 흐름 문제를 출제할 때 처음 보는 문장 딱 띄워놓고선 끝났잖아요. 근데 토평은 조금 달라요. 조금 어휘를 바꾸기도 하고 좀 헷갈리게 만들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서술형 위에 자, 시험 범위 보시면요. 시험 범위는 교과서 2개과 YB 한 1과 2과랑 올포 기출이라고 문제집이 있어요. 올림포스 기출. 그래서 기출문제 16지문이 시험 범위였습니다. 뭐 가온이랑 수택에 비하면 사실 좀 시험 범위가 많기는 하죠. 구리고가 17지문, 그리고 토평이 17지문. 이렇게 시험 범위는 조금 많지만 그래도 많다고는 볼 수는 없는 시험 범위입니다. 자, 서술형에서는 4가지 유형이 나왔는데요. 자, 우리말 해석이 있냐 없냐부터 보라고 했습니다. 일단 서술형 문제를 딱 접하면 제일 먼저 봐야 될 기준을 세워야 돼. 이게 쉬운 걸까 어려운 걸까부터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한글 해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부분 없죠. 1, 2번에 한글 해석이 없이 순수 영작을 하거나 요약문의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채워 넣는 서술형이 출제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저는 이제 강사니까 학교별 시험의 특색들을 어떻게 보면 좀 숙지를 해야 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 기억에 남아요? 어느 학교는 이렇게 내고 어느 학교는 이렇게 내고 헷갈리지? 혜정이 안녕. 네. 문 좀 닫아줄, 문 좀 닫고 와줄래? 화장실 가야 된다고? 빨리 갔다 오세요.
네. 근데 어느 학교가 이렇게 내고 어느 학교가 이렇게 내고 다 기억 안 남죠. 다 거기서 거기에요. 기출은 사실 한 지역에 있는 학교들의 특성들이 다 비슷비슷해. 그래서 막 이 학교는 이렇게 나오니까 가지 말아야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어차피 거기서 거기라서. 알겠죠? 자, 그리고 해석이 없이 순수 영작과 해석이 없이 요약문을 빈칸 완성하는 문제 출제됐고요. 그리고 어법상 틀린 것 고치기라고 3번이 좀 특이한 서술형인데 이것도 어디였냐? 저번 시간에 수태고에도 나왔었거든요. 수태고도 나왔고 365도 나왔었는데 이게 어떤 서술형이냐면 그냥 지문을 쌩으로 던져줘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문법적으로 오류를 섞는 거야. 그 다음에 틀린 곳 다 고르세요 이런 문제예요. 근데 369의 경우에는 몇 개가 틀렸는지 제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A 원반에도 들어가 보니까 몇 개 틀렸게 물어보니까 누구는 5개예요, 누구는 3개예요, 누구는 2개예요. 다 사람마다 달라. 그래도 다행인 건 토평고는 몇 개가 틀렸는지 칸을 줬어요. 5개, 6개 이렇게 틀린 부분에 대해서 개수를 줬기 때문에 요건 상대적으로 좀 난이도가 쉬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69에 비하면. 자, 그리고 우리말 해석이 있는 조건 영작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우리말 해석이 있으니까 일단 쉽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먼저 물어볼 게 있는데 여러분 화이트 라벨이라는 교재 구매했던 친구들 있나요? 화이트 라벨 뭔지 몰라? 구매했던 친구들은 손을 들어볼래? 퍼플이랑 민트색 지수는 했니? 민트 살짝만 했어? 다 구매를 안 한 상태인가? 한 번도? 다미도 한 번도 해본 적 없니? 아, 그렇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B 2반은 A 2반은 아무도 안 했던 걸로. 자, 먼저 이제 1번 보겠습니다. 자, 혜성이 빨리 와주세요. 혜성이 저번에 결석했지? 네? 결석했었지? 맞는데 왜 못 본 거 같지? 지각을 했었던 건가? 지금 아, 지각도 안 했어. 미안합니다. 네. 왜 웃니? 자, 친구를 뭐하네요. 제가 6개 반을 들어가니까 헷갈립니다. 자, 그럴 수도 있지. 정신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네, 11시부터 이제 12시까지 일을 하고 있어요. 자, 1번 문제고요. 자, 문제 같이 펴보세요. 자, 해상도 빨리 펴주시고 마지막 학교니까 마지막 페이지 펴시면 됩니다. 자, 1번 문제는 제목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제목 문제. 자, 옆에 이 원문 밑에다가 이 주제를 적어 볼게요. 자, 꿈꾸지 말고, 자, 밑에다 적으세요. 주제라기보다는 요지에 가까울 것 같은데, 꿈꾸지 말고 현재에 집중해라 라는 글입니다. 자, 꿈꾸지 말고 현재에 집중해라. 자, 그럼 주제 알려드렸으니까 답을 바로 맞춰보죠. 보기에 있는 단어는 우리가 대비가 불가능한 거 알죠? 기본 어휘 지식으로 풀어야 돼요. 정답 골라보세요. 시간은 30초 드리겠습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1분. 자, 잘 안 보이는 단어는 물어보시고요. 모르는 단어도 알려드릴게요. 물어보세요. 자, 지수 풀었니? 자, 풀었다면, 자, 굉장히 빨리 잘했는데, 오답을 지으세요. 왜 오답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 이게 왜 오답일까?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 푼 것 같으니까 정답 몇 번입니까? 하나, 둘, 셋. 1번이고요. Taking actions instead of dreaming. 꿈을 꾸는 것 대신에 똑같죠? 뭐 해라? Taking actions. 행동을 취해라. 현재에 집중해라 라는 주제가 행동을 취해라 라는 주제로 바뀌었습니다. 대용어 표현이 쓰였어요.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할 수 있는 게 패러프레이즈라고 했지? 원자순 수업 때 많이 하고 있죠. 같은 문장을 다르게 다른 단어를 활용해 보는 거. 이 두 개가 왜 연결되는지 예원이가 말해보죠. 현재에 집중하는 게 왜 행동을 취하는 것이죠? 왜냐면은 그렇죠. 설명해 보세요. 현재 제가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꿈을 꾸는 거는 미래인 거예요. 그렇죠. 꿈을 꾸지 말라는 건 뭔가 행동을, 자, 꿈을 꾼다는 건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 그쵸. 그렇죠.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하는 건데 행동을 한다는 건 현재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아예 반대의 개념이 되겠죠. 자, 2번 보겠습니다. The importance of getting motivated. 자, 그러면 동기부여되는 것의 중요성. 자, 2번이 왜 틀린지 지수가 말해볼까? 주제와 무관하죠. 오, 그때 배웠던 원칙을 잘 썼습니다. 주제와 전혀 상관이 없죠? 현재에 집중하라는 키워드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럼 3번 연주 Why people get Why는 왜 혹은 이유라고 번역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유. 자, 어떤 이유니 people get depressed. 사람들이
depressed, 우울한이란 뜻이에요. 사람들이 우울한 이유죠. 뭐 하면서 우울합니까? Finding jobs, 직업을 찾으면서 우울한 이유. 자, 전혀 무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주제 무관이에요. 그럼 4번입니다. How to make your dreams come true. 자, how to make라고 네모 쳐볼까요? 자, 이렇게 how 플러스 투부정사가 나오면요, 해석할 때 뭐뭐 하는 방법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좋습니다. 뭐뭐 하는 방법. 자, 다시 해석해 보자. 여기는 민찬이 how to make your dreams come true. 만드는 방법. 너의 꿈을 실현되도록 만드는 방법. 자, 꿈을 실현하는 방법 맞습니까? 여러분, 그냥 생각하지 말고 항상 우리가 만들었던 기준을 삼았던 주제와 1대1 대결을 시키라고 했어요. 주제가 뭐였어? 현재에 집중해라 였죠. 근데 4번에는 현재 얘기가 전혀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4번은 틀렸고요. 자, 5번입니다. patience, 인내심. 자, 여기는 해석해 봅니다. key to realizing. 자, 이거 수능에도 되게 자주 나왔던 문법상이라서 이건 적어볼게요. key to ing 구문입니다. key to ing. key to 부정사가 올 것 같은데 ing가 와요. 뭐뭐에 대한 열쇠란 뜻이에요. 해답 또는 열쇠. 자, 해석해보자. patience는 실현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realize. 인내심은 열쇠다. 자, 뭐에 대한 열쇠니? 너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열쇠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건 인내심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죠? 생판 처음 보는 키워드예요. 주제 무관이죠. 알겠지? 그래서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만든 주제와 비교하시면 돼요. 자, 그럼 정답은 1번이었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죠. 자, 2번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문제를 푸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배워야 하는 표현들 위주로 점검해 볼게요. 문제 풀이 기술은 뭐 어느 정도 다 익혔을 것 같아요. 주제는 항상 우리가 만든 주제와 1대1 매칭해서 푸는 거였죠. 자, 여기서는 뭘 배울 거냐면요. 자, 이 원문 보세요. 자, 원문의 네 번째 줄에 no longer were, 여기 문장 있지? 이 문장 통으로 한번 밑줄 그어보겠습니다. No longer were there any control communication systems까지. 자, 이 문장 보시면요. 자, 우리 부정부사 도치라고 배웠었니? 문법 시간에 배웠죠, 최근에. 자, 노롱거 세모 쳐보시고요. 자, 부정부사예요. 그럼 뭐가 일어난다고 뒷문장? 도치가 일어납니다. 아셨어요? No longer were there에서 자, were과 there이 도치가 일어나는 게 보이죠? 자, 요거 일단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 밑줄은 whatever. 한 줄 밑으로 내려가면 whatever they wanted to know about a company. 여기 밑줄 가볼게요. whatever. 자, 요 문장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여긴 담이 해석해 봅니다. Consumers could generally learn. 해석해 보세요.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자, 뭘 배웁니까? 웹은 인터넷이라고 할게요. 통해서 뭘 배웁니까? 알길 원하는 어떤 것이든 원할 수. 자, 잘 해석을 했는데 지금 해석이 조금 뭔가 부분 불편해지죠. 불편한 이유가 뭐냐? 왔다 갔다 해서 그런 거거든요. 항상 영어 문장은 한국어 볼 때처럼 앞에서부터 해석을 하셔야 돼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소비자들은 자, 화면 보세요. 자, 소비자들은 could generally learn. 일반적으로 배웁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뭐를? 그들이 원하는 어떤 것이든. 이렇게 끊어야 돼요. 맨날 앞에서부터. 자, 뭘 원해요? 회사에 대게 알길 원하네. 됐습니까? 자, 다시 해석해 봅니다. 민찬이 해석해 볼까요? Consumers 일반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어떤 것이든 뭐 하기 위해? 여기서 뭐 하기 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회사에 대해 알기 위해서. 됐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걸 제가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면 whatever 때문이거든요. whatever는요, 그냥 문법적인 기능은 what이랑 똑같은 거예요. 것이라고 해석하셔도 돼요. 근데 양보 의미가 조금 추가되면서 어떤 것이든 이라는 양보 의미가 되긴 했지만 문법 문제에 나왔다면 whatever는 what이랑 똑같습니다. 알겠죠? 네, 그냥 그거 얘기해 드리려고 설명했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3번이에요.
자, 3번은 단어를 중심으로 정리를 할 건데요. 자, 먼저 세 번째 줄에 regent라고 있죠. 세 번째 줄이 아닌가? 여섯 번째 줄이네요. 자, regent 밑줄 그어봅시다. regent. 자, regent가 무슨 뜻이니? 자, 혜성아, regent 무슨 뜻입니까? 최고위라고요? 최근에 그냥 recent 비슷하게 생겼어요. recent 말고 regent. 아는 사람 말해보세요. 분개하다, 화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말도 화난이라고 할 때 영어로 upset라고 하잖아요. 그쵸? 뒤집어 엎다, upset, 화나다라는 뜻인데, 자, 우리말에서 분개하다가 무슨 의미야? 굉장히 분해가지고 씩씩거리는 거잖아, 화나는 거. 이렇게 고급 용어가 우리말에 존재하는 것처럼 영어에도 고급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upset의 좀 상위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개하다, 화내다라는 뜻이에요. 됐죠? regent 꼭 외워주세요, 나온 거. 자, 그 다음이요. 자, 여기 세 줄, 두 줄 밑으로 내려가면 what makes you happy라고 있거든요. What makes you happy? 자, 요거 잘 보세요. 아까 제가 whatever와 what은 똑같은 거라고 했어요. what은 명사 덩어리입니다. 문장 중간에 나오면 명사 덩어리예요. 것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What makes you happy? 너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래서 of 동그라미 쳐봐. of 다음에는 뭐가 와야 돼? 명사 와야 되죠? 따라서 명사 덩어리 what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문법 문제로 내면요, what vs that으로 출제를 해요. 그럼 what이라는 명사 덩어리가 올까? that이라는 문장이 올까? what이라는 명사가 오게 되겠죠? 쉽지? 자, 다음입니다. 마지막 줄 보면요, itup이라고 나와 있어요. 저번 가운고 기출할 때도 잠깐 나왔었는데, 자, 이렇게 동사 뒤에 up이라는 부사가 붙을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자, 지수야, eat가 무슨 뜻이야? eat. 먹다죠. 자, 그러면 eat up은 무슨 뜻일까요? 약간 강조하거나 과장하는 의미가 되거든. eat up. 먹어치우다 정도의 느낌이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eat up. 자, 그러면 예원아, clean은 무슨 뜻이니? 청소하다, 치우다 라는 뜻이에요. 치우다, 청소하다. 자, 그럼 clean up 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 될까? 치워버리다, 깨끗하게 해버리다, 다 치워버리다, 이런 느낌이 되죠. 알겠습니까? 하나만 더 해볼까요? 뭐가 있을까? 생각나는 게 없네요. 뭐 있지? 랩은 무슨 뜻이야? 감싸다, 포장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wrap up 하면 무슨 뜻일까? 포장해버리다 아니면 완전 감싸버리다, 이런 버리다의 느낌, 우리말로 한다면. 다 비슷한 단어긴 한데 업이 조금 더 과장하거나 강조하는 의미가 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어동사 itup이 나왔고 목적어가 대명사이기 때문에 가운데 위치한 거, 요게 포인트가 되겠네요. it you up. 자, 이렇게 itup처럼 두 단어로 구성이 된 동사들을 구동사 또는 이어동사라고 부르는데, 얘들은 목적어를 취할 때 반드시 가운데에 목적어를 위치시켜야 돼요. 그래서 it up you라고 하면 안 되고 it you up입니다. 이거는 외우기보다는 여러분이 체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자, 따라해볼까요? 따라해보세요. Get it on, get it on, get it on. Give it up, give it up, give it up, give it up. 따라하세요. Give it up, give it up, give it up. Give up it. 이상하잖아. 그치? Give it up이 편하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Pick me up, pick me up. 많이 들어봤지? 뭐 IOI였나? 네, pick me up. pick up me 이상하잖아요. 이제 pick me up입니다. 대명사 주어는 반드시 가운데 위치한다는 거. 자, 그리고 자, 얘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사실 이건 지문을 안 봐도 풀릴 만큼 수준이 굉장히 낮았어요. 요약문 빈칸을 완성하는 출제 유형입니다. 자, 이게 주관식이 되면 서술형이거든. 자, 이 글의 주제를 제가 안 알려드렸죠? 근데 주제를 몰라도 그냥 풀리더라고. 전 지문 안 읽고 풀었어요. 그래서 해볼까요? Always saying yes 라고 했습니다. 항상 네라고만 말하는 것은 이라고 했거든요. 웬만해서 always 같은 표현이 들어가면 좀 부정적인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돼요. 항상, 모든 이런 것들은. 왜냐면 모든 세상 이치가 항상 예외라는 건 존재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다, 모든 학생들이 다 이렇다, 이렇게 일반화시키는 건 웬만하면 부정의 의미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항상 네라고만 말하는 것은, 자, 그러면 이거 좋은 걸 것 같아요? 나쁜 걸 것 같아요? 나쁜 거일 가능성이 크죠?
will make you feel. 너를 느끼게 만든다. 마이너스로 만들겠죠. 어떻게 느낍니까? stressed, suppressed, 억압된 이란 뜻이죠. 나머지는 플러스네요. relieved는 안정된, 어그리어글은 호감의, 그리고 comfortable은 편안한이거든요. 이게 벌써 두 개로 좁혔죠. 자, 너를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억압되게 만들 수 있겠죠? 문장 끝났고. 자, only to는요, 이거 적어주세요. 밑에다가. 자,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인데 이거를 결국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결국 뭐뭐하다. 자, 그러면 너를 결국 억압받고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결국 어떻게 만들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나오겠죠. 그럼 정답 몇 번이겠어요? 마이너스의 내용이 나와야 돼요. 해석을 해보세요. 단어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give others, 다른 사람한테 준다, 힘을 줘버린다. 너의 인생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힘을 줘버린다. 마이너스죠. 내 인생인데 내 인생에 대한 권한을 다른 사람한테 줘버린대요. 자, 일단 나의 통제권을 잃어버리는 거 마이너스 맞고요. 3번 볼게요. 허락한다, 다른 사람들이 공유하게 허락한다. 당신의 걱정을 다른 사람들이 공유한다. 이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의 의미죠. 왜? 내 걱정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다는 건 나는 손해볼 게 없어요. 그렇죠? 이건 플러스의 의미가 맞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고르면 쉽게 답이 나왔던 1번이 정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문을 안 보고도 풀릴 정도의 수준입니다. 진짜 쉽지? 근데 우리는 이 지문을 한 100번 보고 들어갈 거라서 틀릴 수가 없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입니다. 4번이에요. 자, 4번은 마지막 줄에 이제 빈칸이 뚫려 있는데요. 자, 여기 어디에 뚫려 있는지 한번 밑줄을 그어봅시다. 제가 이거를 마지막에 초편고 거를 제작할 때는 강의를 들어가기 시작했거든. 중학교 내신 이제 예원이 가르치러 들어갔었잖아요. 너 나한테 배웠잖아 내신. 아, 맞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딱 제작할 쯤에 갑자기 너무 바빠져가지고 그 모조 선생님들한테 좀 타이핑을 부탁을 드렸거든. 근데 오타가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좀 오타가 많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직접 해야 되겠어요. 자, 여기 제가 밑줄을 그은 문장에 빈칸이 뚫려 있어요. 자, 변형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기억나는 대로만 찍어도 정답이 돼요. 사실 토평고도 어렵다 하지만 1학년 1학기까지는 정말 쉬워요. 물론 선생님들 기준으로는 2학기도 쉽기는 해. 근데 여러분이 느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정말 단순하게 생각 없이 사고 없이 답을 찍는, 예를 들면 제가 주제는 이거야 라고 말한 다음에 답 찾아봐 라고 했을 때 1번 찍고서 여러분 어때? 놀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아마 10명이면 10명 다 놀고 있어요. 답 찍고. 그럼 정말 잘하는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문제를 풀어봐 라고 하면 그 시간을 다 써야 돼요. 제가 말을 하기 전까지. 뭐라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알겠습니까? 2번이 왜 틀릴지, 3번은 왜 틀린지 분석을 하면 됩니다. 노는 게 아니라. 하셨죠? 저는 틀린 그림 찾기 하는 거 아니니까. 자, 그러면 자, 4번의 문제는 사실 생각할 여지나 고민의 여지가 필요 없었을 그런 쉬운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그대로 뚫려 있었고요. 지문 학습했으면 누구나 다 맞출 수 있었을 유형이네요. 자, 5번입니다. 자, 5번도 빈칸이 뚫려 있는데요. 자, 빈칸이 뚫려 있는데 역시 변형이 있어요, 없어요? 마지막 줄이거든요. 변형 없죠?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아, 너무 쉽죠? 그치? 이게 고등학교 내신 수준입니다. 오히려 중학교보다 더 쉬울 수도 있어. 객관식의 경우에는. 자, 근데 여기서는 좀 알아둬야 될 표현이 있어서 좀 필기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위에서 7번째 줄인가? 여기 스케이프, 이거 스크레이프 아닙니다. 이거 오타예요. 스케이프예요, 스케이프. R 빼야 됩니다. 스케이프고트. 자, 스케이프고트가 무슨 뜻이니? 희생양입니다. 희생양. 희생양이 뭔지는 알죠? 네, 희생하는 양이요. 왜? 이게 진짜 어원이 그래. 옛날에는 제사를 지낼 때 새끼 양을 제단에다가 바쳤거든. 그래서 그때 희생되는 양을 스케이프고트라고 했습니다. 고트가 양이잖아요. 자, 그리고 이거는 단어 외워주시고요. 마지막 줄에 이 표현이 좀 중요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attribute 세모, to 세모 쳐보세요. 이 to 다음에 he 아니고 더해요. 이렇게 오타가 너무 많아요. 자, attribute A to B 구조고요. 자,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 될 수거입니다. 적어주세요. attribute
A to B. 제가 동사를 말하면 그 동사가 가지는 문형을 바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예를 들면 자, 민찬아, help 목적어 투부정사나 help 목적어 동사 원형 이렇게 이 동사가 갖는 문형을 암기하고 있어야만 서술형 풀 수 있어요. 자, 그럼 만약에 조건에 서술형 보기 조건에 attribute라는 동사가 들어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attribute라는 동사를 본동사로 쓸 거예요. 그럼 attribute는 어떤 문형을 가진다고? attribute A to B 구조의 문형을 취해요. 이거는 암기를 하지 않으면 풀 수가 없어요. 알겠죠? 꼭 외워주세요. 다 합쳐서 50개에서 100개 사이일 거야. 지금 벌써 우리가 배운 것만 해도 한 10개 넘어요. 거의 다 왔어요. 그죠? 90개만 더 하면 됩니다. 네. 근데 이걸 많이 해놓으면서 꼭 서술형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 많이 해두시면 문법에도 도움이 되고 독해도 되게 실력이 많이 늘어. 시야가 넓어지거든. attribute 다음에 A 찾을 거고 to 찾을 거고 B 찾게 되거든요. 본능적으로. 그러면서 이 문장을 보는 시야가 늘어납니다. 저는 이 정도 문장은 한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겠죠? 한 6개월만 연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attribute A to B는 무슨 뜻이야? 혹시 아는 사람? A를 B에 타서 그렇죠. 에이스구나. 자,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꼭 탓이라고 하니까 부정적 의미처럼 들릴 텐데 공으로 돌리다라고 공적을 취하할 때도 써요. 알겠죠? 원인을 이제 B에다가 돌리는 겁니다. 영작 한번 해볼까요? 우리 서술형처럼. 싫은가요? 자,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내 수업이니까. 이제 뭔가 좀 익숙해져 가는 것 같으려고 했는데 이제 또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키우니 이거? 자, 이거 어떻게 키워 이거? 약간 그 끝에 눌러요. 끝에가 어디? 여기? 오. 오. 아, 이제 감사합니다. 꿀팁. 자, 제가 한글 문장을 하나 드릴 테니까 attribute라는 동사를 이용해서 영작해 보세요. 자, 그녀는 자신의 성공을 부모님에게, 이거 한글은 안 적어도 됩니다. 돌렸다. 이 좀 말이 이상하네. 성공의 원인을, 성공의 탓을, 성공의 공을 부모님에게 돌렸다. 공이니까 돌렸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신의 성공을 부모님에게 돌렸다. attribute를 이용하세요. 글자 수는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실제 서술형 이렇습니다. 한글 주고 단어 하나 주고 영작하는 거예요. 자, 다 됐을 것 같은데.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주어는 뭡니까? she죠. she. 자, 주어를 썼으면 항상 뭘 쓰라고요? 주어? 동사 차례예요. 영어는 항상 주어 동사부터 찾는 겁니다. 자, 시제를 잘 봤어야 됐어요. 시제가 뭡니까? 과거 시제니까 attributed가 돼야죠. 요거에서 많이 실수 많이 하죠. attribute. 자, 그녀는 공을 돌렸습니다. 자, 이제 동사를 썼으면 그 동사가 갖는 문형을 암기하라고 했어요. attribute A to B고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니까 뭐가 와야 돼요? 뭐뭐를 자신의 성공이죠. 그럼 뭐야? her success죠. 자, 그녀의 성공을 그 다음 뭐가 오죠? to 배치해야죠. 그렇죠? to 누구의 탓입니까? 부모님이니까. 그렇죠. her parents입니다. 자, 여기서 her를 어떻게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좀 고민이 됐을 텐데 her는 안 써도 일단 정답이 될 수 있고요. 글자 수에 따라서 여러분이 조절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근데 보통 가족 관계와 관련된 용어는 앞에는 소유격을 많이 써요. My mother, my father, my brother 이런 식으로. 가족 관계 용어에는 소유격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냥 mother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더 mother는 약간 좀 남 같지 않니? 더 mother. 그 엄마 이상하잖아요, 그죠? 네. 웬만하면 가족관계 용어에는 네, 소유격을 써주는 게 좋다라는 팁까지. 자, 다음입니다. 자, 그래서 attribute A to B라는 굉장히 어려운 동사의 문형을 우리 배웠습니다. 자, 6번 문제예요. 자, 여기도 빈칸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자, 빈칸 문제는 어떻게 푼다고 했죠? 빈칸 문제 어떻게 푼다고 했니?
풀이 방법을 따로 알려주진 않았어요. 그냥 옆에 보통 똑같이 나오니까 비교해서 풀었었거든요. 빈칸은요, 근데 이제 수능이나 혹은 변형 문제 대비해서 풀이 팁을 알려드리면 무조건이요. 무조건 주제와 관련된 부분에 뚫려요. 저 예원이가 옛날에 저 초창기 수업 때 원장쌤이 맨날 나는 같은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라고 하는 게 자기는 이해가 안 간다고 했었잖아, 너가. 기억나지? 근데 저는 이제 알았어요. 같은 문제, 같은 방법으로 푸신다는 게 주제를 일단 중요시 여기신다는 거였거든. 모든 문제는요, 주제를 기준 삼아야 돼. 어법 빼고는요. 어법 어휘 빼고는 사실상 주제를 기반으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빈칸이 만약에 뚫려 있으면 일단 뭐부터 떠올리는 거야? 이 글에? 주제가 들어가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푸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빈칸은 우린 지금 내신이니까 사실 뭐 주제를 떠올리고 말고도 할 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똑같이 변형 없이 출 때가 되면 바로 맞출 수 있거든요. 자, 제가 형광펜으로 밑줄 그은 부분이 빈칸 부분이거든요. 다 그으면 안 되겠구나. 여기까지구나. 여기까지네요. The consensus of believable others is better. 이 문장이에요. 자, 여기 단어는 원문 단어는 어차피 배웠을 테니까 자, 이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consensus가 무슨 뜻이니? consensus. 자, 외우셔야 됩니다. 이제 모르는 단어는 나중으로 미룰 수 없어요. 이제 실전이니까. 합의 이런 뜻이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의견을 내는 것을 consensus라고 합니다. 그럼 얘랑 같은 뜻의 명사들을 다 외워야겠지? 자, 적어줄게요. unanimity. 자, 얘는 무슨 뜻이야? unanimity. 그렇죠. 만장일치란 뜻이야. 익명성이라는 unanimity랑 스펠이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발음도 비슷하고. unanimity는 자, 연장일치란 뜻이고요. 자, 또 동의란 뜻의 consent가 있습니다. 동의, 합의 다 비슷한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자, 너무 어려운 건 안 할게요. agreement. 얘도 합의란 뜻이죠. 동의, 합의. 자, 그리고 마지막 settlement까지. 자, 합의입니다. 그래서 요 단어들로 바뀌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암기를 해 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빈칸에 필기 아직 안 했니? 필기를 안 한 게 아니라 졸고 있었구나. 자, 피곤하죠? 이해하지만 조금만 힘을 내주십시오. 자, 됐죠? 네, 다 같은 뜻의 단어들이고요. 자, 원문에서는 컨센서스라고 제시가 되었지만 이 빈칸에다가 변형 문제를 낼 때는 밑에 나왔던 단어들을 바꿔서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정답 찾아볼까요? 얘는 좀 변형이 많았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문장 우리가 해석을 해드렸으니까 자, 한번 찾아보세요. 믿을 수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합의가 더 낫다. 믿을 수 있는 타인들의 합의가 훨씬 더 낫다. 어떤 게 정답일까요? 믿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훨씬 낫다. 민찬이 다 풀었니? 빨리 푸세요. 오, 풀었다고? 손가락으로 말해봐. 틀렸어요. 네? 틀렸다고요. 말했지? 답을 찍었으면 1, 2, 3, 4를 보라고. 1, 2, 3, 4 봤어? 아니. 그러니까 봐야 돼요. 네. 이거 습관을 이제 계속 고쳐드릴 겁니다. 답을 찍고서는 절대 놀면 안 돼요. 무조건 뭔가 할 일을 찾아야 돼. 자, 정답은 하나, 둘, 셋. 5번입니다. 자, 낚시했어요. 1, 2, 3, 4 보게 만들려고. 자, 정답은 9번이에요. 자, 보면 The outcomes of trustworthy group에서 believable 이라는 단어가 trustworthy로 바뀌었죠. 단어 모르면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합의라는 단어가 outcome으로 바뀌었어요. outcome. 결과물, 결과. 그쵸? 사실 중립적인 단어긴 한데 이거를 맥락적으로 연결한다면 사실 합의로 볼 수 있는 거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낸 결과니까 나와 같이 만들어낸 결과로 볼 수 있어요. 훨씬 낫다. 똑같네요.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변형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알겠지? 이게 좀 대표적인 토평고의 변형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토평고. 근데 토평고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변형을 내면 이런 식으로 내요. 고등학교 변형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 단어를 조금씩 바꿔서 찾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다음 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7번은 제가 주제를 알려드릴게요. 자, 이 7번 원문 밑에다가 주제를 적어 보겠습니다. 자, 웃음은 스트레스를 줄여준다예요. 웃음은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근데 이때 이 웃음이라는 게, 자, 중간 내용을 보시면요, 페이크 스마일도 웃음을 줄여준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억지 미소나 가짜 미소를 지어도 웃음을 짓기만 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든대요. 이런 내용입니다. 알겠죠? 진짜 미소는 당연한 거고. 자, 그러면 우리 빈칸 한번 채워볼까요? 자, 빈칸은 지금 원문을 보시지 마세요. 이거 조교쌤이 너무 이상하게 해놔가지고 이거 그대로 뭔가 좀 기계로 찍어서 올렸나봐. 괄호까지 그대로 하셨더라고요. 자, 이러면 안 되는데. 자, 미안합니다. 저도 확인했어야 되는데. 자, 빈칸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한번 예상해 봅시다. 자, showed that. 자, showed that부터 볼 거예요. smiling. 웃음은 forced or genuine. 진짜든 강요되었든 스트레스적인 상황에서 웃음은 주제 뚫려 있다고 했죠? 주제가 뭐였어? 웃음은 진짜든 가짜든 스트레스를 줄인다. 정답은 몇 번이겠어요? 3번이죠. 봐봐. 주제만 떠올리면 쉽게 찾아지지, 그지? 아무리 변형이 일어났다고 해도 빈칸은 항상 주제를 기반으로 푸시는 겁니다. 알겠죠? 자, 문제 풀이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리고 자, 여러분, 여기 중간에 보면 happy network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지문을 보다 보면 간혹 이렇게 단어에다가 따옴표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happy network. 이런 걸 메타 언어라고 하는데, 따옴표는 언제 찍니? 두 가지 용법이에요. 강조를 하거나 반대 의미로 쓰거나. 여기선 강조의 의미로 쓰였어요. 행복회로라고 많이 들어봤죠? 행복회로. 근데 행복회로를 얘기할 때 이렇게 happy network라고 쓰지는 않고요. 행복회로는 영어로 뭐냐면 happy circuit이에요. 이게 행복회로입니다. 단어 외워두시면 좋겠죠? 행복회로가 뭐야, 민찬아? 뭐든지 다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생각하는 게 행복회로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이고요. 자,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자, 어휘 문제가 출제됐네요. 자, 지수야, 어휘 문제는 어떻게 풀라고 했었죠? 자, 반대 단어를 떠올리면서 풀라고 했었는데, 자, 토평고 거는 좀 변형이 있었습니다. 자, 제가 형광펜으로 밑줄 긋는 부분에다가 표시를 해볼게요. 여러분도 따라해서 해보세요. 지금 문제화 됐던 부분이 이렇게 5개입니다. 비교를 하면서 보는 겁니다.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가. 근데 뭔가 태블릿이 더 좋은 것 같기도 해. 예? 좀 신세계가 열린 느낌입니다. 뭔가 좀 좋은 것 같아. 이걸 왜 이제야 쓴 거지? 왜? 아, 뭔가 좀 되게 편해졌어. 예. 여기 형광펜 같은 거 밑줄 그려면은 노트북으로는 못 하잖아.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안 좋은 점은 손글씨로 이제 글씨를 써야 된다는 게, 제가 글씨를 잘 못 써가지고. 예. 자,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비교해 볼 건데요. 자, 기출문제 보세요. 기출문제에는 호프풀이 나왔거든? 무슨 뜻이냐, 호프풀? 희망적인이란 뜻이에요. 자, 그럼 원문에서는 이 호프풀이 뭐야? positive였거든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로 볼 수 있죠. 왜? 긍정적인 건 희망적인 것과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요. 똑같은 단어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비슷한 의미는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어휘 문제 풀 때 그래서 반이어 구도로 풀라고 했잖아요. 긍정 대 희망, 사실 다른 단어예요. 긍정적인과 희망적인은 다른 단어입니다, 원래는. 하지만 어휘 문제에서는 같은 단어로 보셔야 돼요. 왜냐면 둘 다 플러스라서요. 알겠죠? 자, 2번입니다. influence 무슨 뜻이야? 영향을 주다, impact, 충격을 가하다, 영향을 주다. 똑같은 단어죠?
그다음 3번 pleased는 기쁜이에요. 기쁜. 근데 happy도 행복한. 자, 둘 다 플러스죠. 4번에 degraded가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질을 떨어뜨리다 혹은 하락시키다, 퇴화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원문은 뭐니? 증가된이라는 플러스의 형용사가 나왔죠. 그래서 반의어 구도로 푸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어휘 문제는 항상 반대 단어를 아셔야 됩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꿀팁. 반의어 구도만 알면 풀 수 있는 쉬운 유형이지만 2번 구리고 시험도 그랬고요. 그리고 다른 이제 토평고 1학년, 2학년 시험지들을 보면 2학기부터는 단어가 정말 어려워져요. 예를 들면 제가 4번 보기를요. 이렇게 줘볼게요. 구리고 스타일입니다. deteriorated. 4번을 이렇게 냈어요. 이거는 토익 이상의 단어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수능 워마 이런 데 안 나와요. 대학생들 보는 단어장에 나오는 단어야. 근데 구리고가 이런 게 많이 나와요. 2학년 때부터. 이게 무슨 뜻이야? 모르지? 이걸 알았다고요? 위험하게 하다 질을 떨어뜨리다. 맞아요. 네, 이거 어떻게 알았어 이걸? 저번에 했어. 외웠구나. 역시 대단합니다. 잘했어요. 이렇게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발전이 있는 겁니다. 위험하게 하다 질을 떨어뜨리다, 하락시키다, 쇠퇴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마이너스 단어죠. 근데 만약에 이 뜻을 몰랐다면 deteriorated가 들어갔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를 구분할 수가 없게 돼버리겠지. 결국 찍는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찍게 되면 참 슬프겠지? 그래서 변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서술형, 문법, 독해 중에서 전 제일 중요한 걸 하나 꼽으라고 하면 여러분이 혼자 하는 단어 시험입니다. 진짜 그게 제일 중요해요. 대충 외우면 안 돼요. 아셨습니까? 자, 그 다음입니다. 자, 9번 문제고요. 자, 9번도 어휘 문제가 나왔는데, 자, 얘는 변형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 대신에, 반의어 구도만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변형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네요. 자, 1번, 혜성아. adapt가 무슨 뜻이니? 이거 자주 나왔는데, adapt. 입양하다는 adopt입니다. adopt. adapt는 적응시키다, 적응하다 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얘는 일형식으로 쓰여서 적응하다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럼 적응의 반대는 뭘까요? 담이야? 적응의 반대? 적응하지 못한 부적응이겠죠?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자, 여기는 앞에 is까지 함께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is thought of 라고 끊어졌죠? 자, think of가 한 덩어리의 동사고요. BPP가 될 때도 be thought of라고 한 덩어리처럼 움직여야 돼. be thought of. 생각됐다. 생각된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생각되는 이라는 형용사로 보면 될 것 같은데 PP니까 생각되는 거의 반대는 뭐니 예원아? 안 되는. 근데 이런 건 사실 반의어 구도가 명확하지가 않죠. 생각되는 vs 생각 안 되는 뭔가 좀 억지스러운 구도잖아요. 이런 건 웬만하면 오답이 아니에요. 이거는 경험에서 나오는 꿀팁입니다. 생각되는 vs 생각 안 되는 이런 거는 웬만하면 오답이 아니다. 알겠죠? 자, 반의어 구도가 명확한 게 정답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자, necessary는 무슨 뜻이야? 필요한, 필수적인이고요. 요거의 반대는 불필요한이에요. 불필요한이냐, 필수적이냐로 가시면 되고요. benefit은 반대가 단점이죠. 이점 대 단점. 자, 마지막 5번이 restrain이 나왔는데요. 이것도 원문 단어를 변형시켰어요. 당연히 오답이니까 변형했겠죠. 원문에는 뭐 들어갔니? boost가 들어갔어요. 플러스 단어죠. 촉진시키다. 근데 restrain은 당연히 마이너스 뜻일 겁니다. 무슨 뜻이지? 억제하다, 삼가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반의어 구도를 떠올리면서 단어만 알고 있다면 쉽게 맞출 수 있는 유형입니다. 그렇죠? 자, 이 근방에서는 가장 난이도가 높은 시험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1학년은 동아고를 꼽았고요. 2학년, 3학년까지 다 합칠 경우에는 토평고가 제일 어렵다고들 해. 근데 막상 보면 뭐 거기서 거기긴 한데 가장 어려운 학교의 시험의 유형들이에요. 그거의 가장 기초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잘 느껴보세요. 자, 10번입니다. 자, 10번은 어휘 문제가 역시 출제가 됐네요. 자, 어휘 문제고 변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한번 반의어 구도만 연습해 볼게요. 자, alright이 무슨 뜻이니 지수야? 좋은, 괜찮은 이라는 형용사죠? 자, 좋은의 반대는 뭐야?
나쁜이고요. 자, 이번에 failure 나왔습니다. 연주야. failure는 무슨 뜻이지? 실패란 뜻인데 잘 보세요. a failure라고 어가 붙어 있지. 실패는 추상명사예요. 한 개, 두 개 셀 수 있는 개념이 아니야. 실패 한 개, 실패 두 개. 근데 이렇게 추상명사 앞에 어가 붙어 있으면 한 개로 셌단 얘기거든요. 이건 뜻이 바뀐 것을 의미해요. 실패작 혹은 실패한 사람이란 뜻이 됩니다. 번역하실 때 너는 실패야 이상하잖아요. 너는 실패작이야 또는 너는 실패한 사람이야. 갑자기 실패작 얘기하니까 좀 갑자기 트라우마가 떠올랐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가르쳤던 친구 중에서 중간에 한번 쫓가는 친구가 있었어. 공부를 하도 안 해가지고 쫓겨냈었어. 이 친구가 성인이 돼서 한 24살 그쯤에서 다시 찾아왔어. 스승의 날에 찾아왔어요. 그래도 얼마나 기특해 찾아온 게 쫓겨냈는데도 왔는데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사는 거야. 성인이 됐는데도 맨날 막 밤새서 게임하고 다니고 막 연애하고 막 심지어 대학교를 아직도 못 갔어. 24살인데도. 근데 지금도 재수를 준비하고 있다는데 아니 제가 단어 몇 개 물어봤는데 고등학교 기초 단어도 모르고 24살인데 저는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도 제 제자였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너 진짜 이러다가 큰일 난다. 그래서 걔가 편입 준비를 하고 있대. 편입 준비. 편입 뭔지 알아? 중간에 이제 영어 시험을 통해서 이제 학교에 들어가는 걸 편입이라고 해. 되게 100대 1이 넘은 경쟁률이 되게 심해요. 영어도 정말 거의 원어민급으로 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한 명, 두 명 뽑나? 근데 그걸 하고 있다는데 막 놀고 있는 거예요. 술 마시고 놀고 있고 연애하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편입은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근데 그곳에서 너가 이렇게 놀고 있으면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잘못 말했니? 편입은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라고 했거든. 왜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한 번에 못 갔잖아. 그래서 다시 한번 학벌을 높이기 위해 도전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는 제 딴에는 쓴소리 했는데 갑자기 얘가 막 발작 버튼을 눌려가지고 선생님 지금 제가 실패작이라고 하셨어요? 이러는 거야. 화를 내면서 나가버렸어. 그 자리에서. 트라우마가 있는 단어입니다.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해는 해요. 뒤늦게 이제 풀기는 했는데 걔도 이제 얼마나 상황이 조급하고 스스로도 느꼈겠죠. 얼마나 자기가 답답하고 본인이 제일 스스로가 한심했겠지. 근데 제가 막상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건드니까 그냥 발작 버튼이 눌려가지고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근데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들. 한 번에 대학 갑시다. 여러분 이제 출발이니까. 자, 그 다음입니다. failure는 그러면 실패란 뜻인데 실패의 반대는 뭡니까? 그렇죠, 성공이죠. 자, 굉장히 쉬운 구도입니다. 자, 여기 좀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왔어요. challenging. 자, challenging은 도전적인이라고 외우시지 마세요. 원래 challenge가 도전의 뜻은 맞거든. 근데 도전보다는 영어에서는 굉장히 마이너스의 단어예요. 힘든 일이란 뜻으로 쓰여요. 힘든 일. 따라서 challenging 역시 힘든이란 뜻이 맞아요. 힘든. 몹시 힘든. 알겠습니까? 자, 이걸 절대 긍정의 단어로 보시면 안 됩니다. challenge를. 자, 그러면 힘든의 반대는 뭘까? 편안한 또는 쉬운이 돼야겠죠. 그래서 the real world, 진짜 세계는, 현실 세계는 힘들어, 현실 세계는 쉬워, 요 구도로 가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민찬이 messed up은 무슨 뜻이야? 아니에요. 망치다라. 적어주세요. 자, mess up. 모르는 거 나올 때마다 외우십시오. 모르는 건 괜찮습니다. 다만 모르는 게 나왔을 때 그냥 넘기는 게 잘못된 것이에요. 망치다. 자, 정답은 4번이었어요. 원문은 뭐가 나왔냐면 옆에 보시면 made up, 만들다, 해내다 라는 뜻이 나왔거든요. 해내다. 해내다 대 망치다니까 반대 구도죠. 일단 마지막 5번 discover, 발견하다입니다. 발견의 반대는 뭘까요? 발견? 못하다. 이런 초딩스러운 구도는 웬만하면 정답이 아니라고 했죠? 그 다음 11번입니다. 자, 어휘 순서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순서 문제 정말 제일 쉬운 유형이라고 했지. 자, 그러면 이거 마지막에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렸잖아요. 이거 어디 가서 이렇게 배웠다고 하면 아세요? 이건 약간 야매니까. 알겠죠?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의 전제에서 하루 전에 이렇게 하면 정말 금상첨화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줄이나 혹은 마지막 그 문장에서 특이해 보이는 표현, 단어 뭐 있을까요? 저는 이런 거 특이해 보여요. meat production. 그냥 문장 자체를 기억해서 자, meat production. 고기 생산은 다양한 양의, 방대한 양의 물을 사용한다라는 표현 자체가 되게 특이해 보입니다.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고기 생산은 물을 많이 쓴다. 내용 자체가 특이하죠? 자, 몇 번으로 끝납니까?
그렇죠. B로 끝나게 되게 B, C, C 어디야? 나 못 찾겠네. A겠죠? 네, 여기 있네요. Meat production uses vast amounts of water. A로 끝나니까 정답은 3번 아니면 5번일 텐데, 자 그러면 B로 시작하냐 C로 시작하냐만 결정하면 돼요. 근데 첫 번째 보기 연결하는 건 사실 어렵지 않아요. 정답은 according to로 시작하겠죠. 그래서 B, C, A가 정답이겠네요. 자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유형이었습니다. 자 12번 볼게요. 자 12번도 똑같은 유형이고요. 마지막에 끝나는 문장 단어 기억해 보시면 아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저는 a deeper level 이라는 단어가 좀 특이해 보여요. 자 a deeper level 어디 있습니까? 깊은 수준. B로 끝나겠죠? 자 그러면 B로 끝나는 거 1번 아니면 4번이고요. 제일 먼저 시작하는 보기는 뭐가 될까요? C로 시작하면 좋겠다. 정답은 4번이겠네요. 지문을 여러 번 학습했으면 사실 제가 방금 드린 팁을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풀리기도 해요. 공부만 열심히 했으면. 이건 진짜 틀리면 정말 반성해야 되는 유형입니다. 자 13번이에요. 자 13번에서는 역시 표현을 중심으로 볼 겁니다. 자 13번의 문제는 흐름상 관계없는 문장 고르는 거예요. 글의 흐름 문제 많이 나왔잖아요. 도평고에서. 자 이거 어떻게 풀라고? 처음 보는 문장, 공부해 본 적이 없는 문장 고르시면 되는데 3번은 진짜 듣도 보도 못한 문장이에요. 3번이 정답입니다. 갑자기 working, running, jumping 이상한 거 나와요. 자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자 그 다음 자 여기 원문에서 좀 중요해 보이는 서술형에 도움이 될 만한 표현을 한번 같이 볼 건데 이 play is being viewed. 자 형광펜 밑줄 긋은 부분 여러분들 밑줄 그어보세요. 여기 부분입니다. The play is being viewed as a waste of time because the real learning within play is not sufficiently understood. 여기 부분이요. 자 여기 부분을 보시면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구문은 여기에요. be being viewed as입니다. 자 이거 되게 복잡하게 생겼죠. 그치? 자 이것만 외워주세요. view asb입니다. view a as B란 구문이고요. A를 B로 보다. 이런 뜻이에요. A를 B로 보다. 자, 그러면 이 view라는 문장을요. 동사를 진행형으로 써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지? be viewing이 되겠죠. be viewing. 자, 써볼까요? be viewing ASB. 여기까지 이해가 가지? A를 B로 바라보는 중이다가 돼요. 됐지? 해석은 안 써도 됩니다. 구조만 볼 거예요. 구조만. 자, 이게 능동의 진행형이 됐고요. 자, 이제 수동태를 한번 써볼 겁니다. 이 문장으로 수동태 만들려면 목적어를 어디로 보내? 주어로 보내니까 A가 되고요. 그 다음 BPP를 써야 되죠. 근데 BPP를 써야 되는데 지금 동사가 BING가 동사예요. BING를 BPP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 being pp가 됩니다. 자 다시 BING를 BPP로 만들면 being pp예요. 이게 뭔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일단 써놔봐. 자 이 구조가 됩니다. 마지막에 A is being viewed as B. 자 이 동사 형태를 잘 보시면 되게 헷갈려요. 이 동사 형태를 잘 보시면요. 자 이 B와 being이니까 이건 뭐야? BING죠. being과 viewed니까 얘는 뭐야? BPP죠. 그래서 B와 being이 합쳐졌고요. 그래서 여기서 BING와 BPP가 합쳐지게 되면 being PP가 돼요. 이해했습니까? 어렵죠? 헷갈리죠? 헷갈려요. 그냥 외워버리는 게 나아. 자, BING를 BPP로 만들면 어떻게 된다고? being PP예요. 알겠습니까? being PP. 이건 그냥 암기를 하세요. 이해하려고 하면 머리 아픕니다. 진행형 수동태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문장 형태가 being pp가 나왔어요. 원문 자체가 BING였기 때문에 being pp가 된 형태예요. 그래서 요거 만약에 view ASB를 알고 있었다면 이 문형을 기반으로 요걸 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being pp도. 어렵지. 이거는 근데 이렇게 서술형 내는 건 지금 제가 지금까지 풀어봤던 고등학교 1학년 거는 그래도 다 풀어봤는데 한 번도 이 정도 수준은 안 나왔어요. 고2도 이 정도까지는 안 나와요, 여러분들. 이건 솔직히 너무 머리가 아파요. 이제 이렇게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14번으로 가보자.
자, 14번은 교과서 질문이고요. 역시 흐름 문제였는데 처음 보는 문장 고르면 정답이었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이건 안 할게요. 해설. 그냥 처음 보는 거 고르면 되니까. 그럼 15번입니다. 자, 15번은 삽입 문제인데요. 얘도 지문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 바로 풀 수 있는 유형입니다. 자, 근데 보기 문장 보시면요. Education is the exception to this rule. 자, 키워드는 뭐가 될까요? 이거죠. To this rule. 이 규칙의 예외이다 라고 했으니까 바로 앞에 뭐가 나와? 바로 앞 문장에 어떠한 규칙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애초에 원문 공부할 때 그 규칙이 뭔지를 연결해서 공부해 두시면 바로 맞출 수 있었을 거예요.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수 해석해 보자. But if you take too much. 너가 take는 섭취하다 라는 뜻입니다. 너가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뭐래? 물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like one who is drowning. 누구처럼? like one. 사람처럼. 어떤 사람? 익사 중인 사람처럼 물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it could kill you. 자, 이것은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하나의 규칙 또는 상황이 나왔어요. 자, 애초에 이건 원문 공부할 때 선생님들이 이 규칙은 요거야 라고 알려주셨을 겁니다. 학원 수업에서. 그래서 규칙이 뭐야? 바로 앞 문장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this, that 같은 표현들이 나왔을 때 원문 공부하면서 이 this는 요거고 that은 이거란다 라고 수업을 하실 거니까 복습만 열심히 했다면 바로 맞출 수 있었을 겁니다. 아셨죠? 자, 16번입니다. 이제 끝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지긋지긋한 족보. 이거 저에게 너무 큰 족쇄였습니다. 자, 16번에서도 삽입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굳이 하진 않고요, 해설을. 자, 이건 표현만 볼게요, 중요 표현만. 자, 여기 chances are that 구문이 나왔네요.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문입니다. 수능에도 정말 많이 나왔어요. 적어주시면요, 이렇게 chances are that절입니다.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고3급에나 나오는 건데 나왔네요. 보일 거예요. 자, 그럼 이 문장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담이 해석해 보세요. Chances are that. 자, 어떤 가능성이 있어요? You have more often been disappointed. 너가 훨씬 자주 실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 By setting targets.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더 실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설정하죠? That are too low. 너무 낮은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자, and 다음 병렬인데 setting이 O1, achieving이 O2예요. 목표를 너무 낮게 설정함으로써 또 뭐 함으로써? 성취함으로써 그것들을. 자, 목표를 낮게 설정하고 달성함으로써 실망할 가능성이 더 자주 있대요. 이게 뭔 말이니? 아무리 성공을 했다고 해도 성취를 했다고 해도 목표 자체가 낮았으면 실망한대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비트코인을 했어요. 수익률을 100%를 냈어. 2배를 땄어. 근데 투자한 금액이 10,000원이에요. 그럼 2배를 땄어도 20,000원이거든요. 치킨 한 마리도 못 먹어요, 요새 세상에. 근데 여러분이 1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2배를 땄어. 그러면 10%만 땄어. 1억 원을 투자해서. 그러면 1,000,000원이잖아. 10%만 따도 1,000,000원인데 우린 2배를 따도 20,000원밖에 못 버는. 즉 애초에 목표가 낮게 되면 아무리 성취를 했어도 실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only to be shocked. 여기는요 부사인데요. only to 밑에다 적어 볼게요. 결국 뭐뭐 하게 되다. 수거처럼 외우세요. 뭐뭐 하게 되다. 되게 중요한 것들입니다. 결국 뭐뭐 하게 되다. 자, 결국 뭐 하게 됩니까? To be shocked. 충격받게 됩니다. 자, 뭐 하게 되어서 You still didn't get what you 또 잘렸네요. wanted. 뭐라고 해야겠다. 자, 너가 결국 너가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해서 충격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건 chances are that 구문이에요.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죠? 암기해서 꼭 해석 잘 하십시오. 네, 17번입니다. 자, 힘들죠? 조금만 힘내세요. 자, 17번에서도 자, 중요 표현이 하나 나왔습니다. 서술형이 아주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be referred to as. 여기 형광펜으로 밑줄 읽어보세요. be referred to as. BPP라는 건 수동태라는 얘기예요. 자, be referred to as. 형광펜 밑줄 긋고요. 밑에다 따로 필기해 보겠습니다. 적어주세요. refer A as B 구문입니다.
A를 P라고 부르다. 부르다 또는 언급하다, 말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수동태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비유처럼 어떻게 될까? 민천해보자. 주어를 A로 보내야겠죠. 그러면 A. 미안합니다. 이거 필기 잘못했네요. refer to에 refer to. 큰일 날 뻔했다. refer to A. 이런 실수를. refer to A as B예요. refer to가 한 덩어리의 동사예요. refer to. 큰일 날 뻔. listen to처럼 refer to를 하나로 외우셔야 돼요. refer to A as B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수동태 만들어 보자. 괜찮이. A는 BPP 쓰니까 is referred to까지 와야 돼요. refer to가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BPP가 돼도 한 덩어리처럼 따라와야 돼요. 이해했습니까? as B. 이렇게 되는 거죠. A is referred to as B. 이해했니? 이 구조 이해했죠? 다시 위로 올라가 보시면 똑같은 구조죠. which are parasites. refer. 이거는 다른 거네요. 미안합니다. 다른 거였어요. 근데 이 알아두시는 것도 좋아요. 이것만 알아두시면 모든 게 변형이 여기서 이루어지니까 이것만 암기할게요. 자, 방금 기억 리셋하고 이것만 외우세요. refer to A as B. 따라해봐. refer to A as B. A as B. 이것만 기억하세요. 위에 건 조금 다른 케이스라서 나중에 만나게 되면 설명을 할게요. 자, 그 다음입니다. 넘어갈게요. 18번입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더울까? 제가 이유를 고민해봤거든요. 너희 덥지? 더운 이유가 저는 여기는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 방이에요. 왜냐면 옆에가 다 난방을 켜고 있잖아. 그럼 여기는 찜통 구조가 될 수밖에 없겠어요. 여기는 에어컨을 켜야 돼요. 에어컨을 켜겠습니다. 기다려보세요. 왜? 그것도 주장 못하는 거예요? 내게 아니니까 모르지. 자, 보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자, 18번은 내용일치 문제 주제들인데요. 자, 본문에 있는 내용을 알고 있다면 뭐 바로 풀고 넘어갈 수도 있는 있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고요. 나머지는 조금씩 오류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지문 내용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었을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19번이고요. 자, 19번 어법 문제 나왔는데요. 자, 어법 포인트들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founded입니다. 자, 당연히 지문을 암기했다면 혹은 열심히 공부했다면 바로 풀었을 수 있을 겁니다. 변형이 없거든요. 자, 여기 원문이랑 같이 비교해 보자. 자, 원문은 뭐니? are founded거든요. 동사 자리예요. recovery programs are founded. 설립되었다라고 동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found를 써버렸어요. 그냥 found는 find의 과거형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취해야 돼요. 그냥 구구절절 설명 안 하고요. 일단 are found가 들어가는데 found 들어가서 틀렸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decline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요거는 decline. 똑같죠? 이거는 맞습니다. 정답이고요. 그럼 3번은 supplemented라고 pp가 되어 있는데 자, 원문은 뭐니? end 다음 supplement 동사 원형 병렬이었어요. 자, 따라서 3번도 틀렸고요. 그래서 in situations 다음에 where이 들어가야 되는데 which를 썼으니까 틀렸고요. 자, 마지막 5번은 survive. 자, 원래 뭐 들어가니? 보니까 that survive라고 관계대명사 that을 썼어야 돼요. 자, 그래서 본문 외우거나 본문에 있는 어법사항을 확실하게 확인했다면 변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넘어갈게요. 서술형이 이제 주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서술형으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얘도 자, 20번입니다. 마지막 객관식이고요. 자, 얘는 변형 없었습니다. 자, 똑같아요. acknowledge, realistic, overcome인데요. 정답은 2번이었어요. 지문 내용과 똑같이 나왔고요. 저는 이 문제 출제 오류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진짜 잘못됐어요. 이건 진짜 잘못됐어요. 이거 출제 오류예요. 왜냐면 realistic이 무슨 뜻이야? 사실적인, 현실적인이란 뜻이거든요. virtual은 무슨 뜻이니? 가상의, 가짜의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virtual엔 하나의 뜻이 더 있어요. 사실적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수능에서 대표적인 상반된 뜻을 갖고 있는 두 단어거든요. 두 개의 상반된 뜻을 갖고 있는 단어로 배우는 단어야. virtual. 사실의란 뜻도 있고 가짜의란 뜻도 있어요. 보통은 가짜라는 의미로 쓰이죠. 그래서 virtual은 이거는 정답이 될 수 있어요. 이건 따졌으면 정답 됐을 겁니다. 하지만
출제자는 선생님.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이길 수 없는 무기입니다. 나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 혹은 교과서에는 벌처리라고 나와 있지 않잖아.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벌처를 가상으로만 가르쳐 주셨다면 그렇게 따라야 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출제 오류이긴 하다라는 거. 자, 서술형 1번입니다. 자, 1번은 너무 쉬웠습니다. 위에 있는 내용을 보고 표에다가 요약을 하는 건데요. 자, 1번 내용을 보면 자, social liars, 사회적인 다시 to make social liars, 사회적 거짓말쟁이들을 만족스럽게 만드는 것이라고 해서 satisfied가 들어가고요. satisfied, feel 플러스 형용사입니다. satisfied. 그 다음 2번은요. 자, 피하는 거 occurred라고 AWK, ARD요. occurred 하면 어색한, 서투른 이란 뜻입니다. 요게 들어가면 돼요. 위에 있는 단어 그대로 쓰시면 되었어요. 다음 마지막 C번은 improve가 들어갔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 다 풀 수 있는, 자, 이게 밑줄이 다 그어져 있잖아요. 그죠? 힌트가 다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품사만 바꿀 수 있었으면 돼요. 품사만. 그래서 품사 변화를 활용할 수 있는 친구라면 정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1번부터 품사를 뭘 써야 될지 설명해 보면 feel 플러스 형용사고요. 그래서 PP 썼죠? 다음 2번은 to avoid, 피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어떠한 상황, a situation을 꾸밀 수 있는 형용사가 들어가야겠죠? A로 시작하고 의미상 똑같이 그냥 occurred 갖다 썼으면 정답이었네요. 이거는 변형이 없었고요. C번 같은 경우는 자, 자존감을 향상시킨다는 의미가 들어가야 되는데 투부정사니까 to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바꾸면 됐네요. 난이도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자, 일단 서술형 2번 볼게요. 자, 요게 바로 킬러가 됐을 것 같습니다. 주관식 서술형보다 사실 이런 서술형이 더 어려워요. 지문 안에서 틀린 부분을 직접 찾아야 되는데 얘는 그나마 양반이었던 게 369는 밑줄도 안 줬거든요. 개수도 안 줬고 얘는 그래도 밑줄도 주고 개수도 줬기 때문에 그래도 쉽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답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기호부터 다 써보자. A번, 그리고 B, G, I, J. 답을 알려드리고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A, B, G, I, J 이렇게 5개가 틀렸습니다. 자, 먼저 A번을 보시면요. 자, Have you ever observed? 너 관찰해 본 적이 있니? Ant, 누구를? 개미들을. 문장 끝났어요. 수식해야 되니까 R을 빼고 ing로 수식을 해야죠. moving이고요. 자, 그 다음 B번이 틀렸습니다. 자, B번에 자, it may have reminded you. 이것은 아마도 it may have reminded 너에게 떠올리게 했었을 수도 있어. 무엇을? highway, 고속도로를요. 자, 어떤 고속도로니? 가득 찬 고속도로야? 가득 채우고 다니는 고속도로야? 가득 채워진 고속도로겠죠? 의미상 ing와 ed의 대결이었고요. B번을 packed로 고칩니다. 당연히 교과서 외웠으면 그냥 1초 컷이에요, 이거 다. 자, 그 다음 3번 베이스 G번입니다. G번. 자, G번 보시면요. if, G, comes 나와 있죠. comes. 자, 얘를 어떻게 고칠까요? 주어를 찾아야 돼요. There are times when ant가 주어지. S 다시. 그러면 동사는 come이 돼야겠네요. 복수 주어니까 복수 동사 come이고요. 자, 그 다음 I입니다. 자, I를 보시면 alter이 나와 있어요. alter. 자, 동사 원형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거 조금 설명이 걸릴 것 같긴 한데, 자, make it. 이 중간부터 볼게요. 설명만 할게요. it 세모 치세요. for 세모 치세요. 그 다음 alter 세모 치세요. it for to 구문이에요. 누구누구가 뭐뭐 하는 것.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입니다. 가목적어 it이 나왔기 때문에 진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 주어 for them이 붙은 구조예요. 이거는 그냥 빠르게 설명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문법 시간에 배우세요. it for to 구조라서 alter 앞에 to를 붙입니다. 근데 이거 되게 어렵지? 그냥 교과서 외웠으면 1초 컷. 외우세요 그냥.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자, F번 마지막 거 J번입니다. 자, by ing죠? follow 이게 정답이겠죠. 자, 굉장히 쉽게 풀었습니다. 암기만 했다면. 자, 뭐야,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었네. 2문제 남았는데 10분 남았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풀어보자 이번에. 나 왜 빨리 푼 거니? 이제 밖에서 시끌시끌 소리 들어서 끝난 줄 알았네. 낚였습니다. 자, 논술형 3번입니다. 자, 얘는 형태를 변화시키는, 역시 어법에 맞게 고치라고 한 어법 변화 문제, 어법 서술형이에요.
근데 객관식 문제 어법을 준비하는 거랑 서술형 문제 어법 준비하는 건 과정이 똑같습니다. 그냥 한 문장 단위로 문법상 다 정리하시면 되거든요. 자, 우리 한번 A번 문장 볼게요. Lucky. 자, 이 문장 해석해 보겠습니다. We are already a lot lucky 라고 했는데, 자, than 동그라미 쳐보세요. than. 자, 여러분 이런 거 수능에서도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추우면 말하세요. 자, we are already a lot lucky라고 형용사 원형 원급이 나왔어요. 자, 근데 뒤에 than이 보이죠? than은 비교급과 함께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lucky가 아니라 lucky로 고쳐야 돼요. IER을 붙여야 됩니다. luckier. 됐죠? 자, 그다음 B번입니다. treat라는 동사 원형이 나왔는데요. 자, 얘도 잘 보세요. believe that부터 보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믿습니다. that 다음에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죠. everyone, 모든 사람은 should treat가 무슨 뜻이니 예원아? 대하다 라는 뜻이에요. 누구누구를 대하다. 모든 사람은 대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뒤에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부사로 끝나버렸죠? 자, 그럼 목적어 없으면 BPP 써야죠. 모든 사람은 대해져야 한다가 돼야 돼서 be treated가 정답이었어요. 자, 고쳤지? 다음 C번입니다. C번도 틀렸대요. exist. 자, slavery가 무슨 뜻이야? 명사로 노예제도란 뜻인데, 자,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형태가 단수 형태이죠. 따라서 exists가 돼야겠죠. S 붙여야 돼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D번에 give가 쓰여 있는데요. 자, remember that부터 볼게요. 기억하세요. that 이하를 that부터 새로운 문장 시작될 건데, you give a gift. 너가 선물을 준다. 지금까지. 뭔가 좀 이상하죠? 의미가 일단 구조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문법 문제로 내면 안 되는 문제였어요. 이거는 사실. 왜냐면 문법 문제라는 건 문법적 구조만 보고 풀어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 근데 얘는 구조가 틀리지 않아요. You give a gift. 문제가 될 게 있니? 문제되지 않아요. 어법적으로는 맞습니다. 다만 의미가 이상하죠. 의미를 자연스럽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BPP로 고쳐야 돼요. 너는 선물을 받았다가 돼야 되고요. 그럼 일단 뭐가 돼야 돼? You 현재 시제죠. 앞뒤가 다 현재니까 you are given이 맞고요. 근데 이렇게까지만 해도 틀려요. 왜냐? so far 때문입니다. 적어주세요. 자, so far는 무슨 뜻이니? 지금까지란 뜻이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쭉 모든 기간을 의미해요. 기간을 의미하는 시제는 뭐지? 기간의 시제. 완료죠. 현재 완료나 과거 완료를 써야 돼요. 이렇게 기간과 관련된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완료 시제를 써야 돼요. 예를 들면 for 3 years, 3년 동안. 기간이야, 점이야? 기간이죠. 기간이면 현재 완료 써야 돼요. 완료 써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so far, 지금까지라는 건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을 의미하니까 기간의 시제가 와야 돼. 그리고 현재와 관련된 기간이니까 현재 완료 써야죠. 그래서 현재 완료 수동태 써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쓸까? Remember that you have been given이 정답이에요. You have been given. 이해했어요? 되게 어려웠지? 이걸 문법 지식으로 풀려고 하면 못 풀어요. 이건 그냥 암기가 답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암기를 하세요. 아셨어요? 아, you have, 예, 알겠죠? 그래서 you have been given으로 고치는 게 정답이었습니다. 원문을 보시면요, 약간 변형이 있었는데 your whole life has been a gift라고, 자, 주어를 your whole life로 바꿨을 뿐이고요. 자, 주어를 you로 바꿨다고 해도 시제는 똑같이 맞춰주면 좋았겠네요. 그 원문만 외웠어도 사실 맞출 수 있는 힌트가 많이 제공이 되었죠. 그리고 토평고 시험도 그렇고 100점만 서술형, 100점만 1등급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커트가 토평고는 88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어려운 만큼 좀 컷도 많이 낮은 것 같은데 88이면은 이런 거는 틀려도 1등급 나오죠 뭐. 네, 이런 거 줘도 됩니다. 물론 맞출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 우리말의 조건에 맞게 영작하시오인데요. 자, 얘도요, 교과서 본문 그대로 출제됐거든요. 자, 화면 보시면요,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문장입니다. 이 문장 서술형으로 나왔어요. 교과서 본문 외웠으면 진짜 생각도 안 하고 바로 맞춥니다. 근데 이걸 즉석에서 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습니까? 맞출 수는 있다고 해도 시간 낭비가 한 5분은 될 거예요. 그래서 내신은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자, 반드시 외울 수 있는 문장들은 다 외우고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아셨죠? 외우세요. 알겠지?
진짜 이거를 실력으로 한다고 하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할 수 있다고 해도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서술형 4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자, 글쓴이의 주장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주제를 알아야 돼요. 자, 요거는 어떤 주제를 갖고 있냐면 집중을 잘 하려면 주변에 distractions를 없애라예요. 혹은 주변의 distractions를 잘 다룰 줄 알아야 된다예요. distractions가 뭐냐면 이거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좀 힘들어요. 요 단어인데 화면 보시면 산만하게 하는 것이란 뜻이에요. 산만하게 하는 것. 예를 들면 대표적인 distractions가 스마트폰, TV, 라디오 이런 게 distractions거든요. 예시가 나를 산만하게 만드는 물건 같은 게 distraction입니다. 그래서 집중을 잘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distraction을 없애거나 distraction을 잘 다뤄야 한다. 이게 주제예요. 자, 그러면 여기 밑줄 한번 읽어볼까요? 뒷줄로 넘어가서 You must learn how to tackle distraction. 태클이 해결하다, 뭐 대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너는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distractions를 태클할지. 넘어뜨리다, 해결하다, 대처하다니까.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문장으로 똑같은 문장을 다른 단어를 바꿔서 쓸 겁니다. 답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냥 자유롭게 쓰시면 다 정답으로 인정을 받거든요. 의미만 통하면 돼요. 하나 만들어 볼까요? You must 혹은 you should. 본문에 있는 표현을 써도 되고요. 안 써도 돼요. 그냥 즉석에서 영작해도 돼요. You must deal with. 저라면 이렇게 할게요. 자, deal with. 다뤄야 돼. 뭐를? deal with distractions. 이렇게 해도 정답이에요. 혹은 you must eliminate. 혹은 delete는 아니고 이건 뜻이 이상하니까 eliminate. 없애야 된다. 뭐를? your distractions. 이런 것도 정답이 될 수 있고요. eliminate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죠.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있어요. 또는 어떤 방법도 있을까요? You must 없애야 한다. Get away with. 자, 없애야 된다. 뭐를? Your distractions. 이렇게 써도 정답이고요. 그치? 그 완벽한 한 문장의 주제를 담고 있는 문장만 만들면 다 정답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예, 알겠죠? 이거 이제 썼던 친구는 이 100점 맞았던 시험지인데 이걸 썼던 친구는 이렇게 썼더라고요. You must be. 좀 어렵게 썼어. 멋들어지게 썼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쉽게 쓰라는 주의인데 되게 멋있게 썼어요. You must be taught. 너는 배움 당해야 해. 뭐를? How to deal with. 바꾸는 방법을. distractions. 대처하는 방법을. distractions. 이렇게 써서 100점을 맞았거든요. 품격이 느껴지는 문장이긴 합니다. 자, BPP를 썼어요. 근데 teach는 사형식이기 때문에 BPP 다음에도 목적어가 나올 수가 있어. 굉장히 잘하는 친구인 것 같아요. You must be taught. 너는 배워야 돼. 자, be taught는 배우다로 외우셔도 좋습니다. 즉, be taught 대신에 뭘 써도 돼? learn을 써도 되는 거죠. You must learn how to deal with. 다루는 법, distractions. 이렇게 써도 정답이었죠. 그러니까 얘는 정답이 고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웬만큼 문장 구성할 수 있었으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1학년 시험들을 다 풀어봤습니다. 주변 학교들. 자, 느끼는 점은, 자, 요약을 하면 한마디로 1학년 시험은 암기가 다다. 네, 1부터 끝까지 암기가 다고, 자, 구리여고도 구리여고를 지망 학생들도 있을 텐데, 구리여고는 시험지 자체는 구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학원에 다닌 친구가 없다 보니까. 대신에 서술형 분석과 기출 분석은 맞췄거든요. 그거는 제가 따로 이제 올려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구리여고도 똑같아요. 서술형 요약문 나오고 빈칸 서술형 나오고 똑같이 나오고요. 객관식은 어느 학교나 다 똑같습니다. 전국에 어딜 가든 똑같아요. 알겠죠? 외고랑 자사고 이런데 자사고도 똑같아요. 사실상 조금 단어가 높아질 수준이 높아질 뿐이지. 자, 그래서 암기가 일단 기반이고 단어를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단어 열심히 해야겠다는 거 꼭 각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오늘 여기까지.